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린트 문제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이거 두 개니까요. 프린트 두 개니까 두 개 같이 펴고 보도록 합시다. 뭐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설명이 맞으면 이응, 그리고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맹자는 모든 사람이 외부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맹자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나요?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머리말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맹자는 그럼에도 뭐라고 했어? 현명한 성부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바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바로 부동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외부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죠. 아닌 경우도 있더라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현명한 선비의 예를 들면서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머리말 부분에 나와 있답니다. 자, 맹자는 마음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한다고 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자,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선한 본성, 바로 이는 예지를 바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1번의 답은 이제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이거 있었죠. 요거 이제 하는 김에 뭐 같이 샀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맹자가 여기 부동심을 중시했다 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딱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인간의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이거 맞는 게 되겠죠? 자, 맹자는 마음의 활동이 감각기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 뭐 어떤 거라고 하죠? 바로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동적. 자,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활동은 그렇지만 이제 감각기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틀렸죠. 감각기관은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과서 121페이지를 보신다면 자, 뭐라고 할까요? 자,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서로 정반대이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어떤 특징이라고요? 다른 것에 영향을 잘 받는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죠. 자, 반대로 마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고 했어?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하고요. 또 감각기관의 활동과 다르게 감각기관, 바로 수동적인 그런 감각기관의 특징과 다르게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는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이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만 한다면 맞겠지만 감각기관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의 활동과 동일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죠. 감각기관은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자, 감각기관의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이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컨대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교과서 이제 122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은 자, 뭐라고 했어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자,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작은 몸의 활동만 따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맞는 게 되겠죠? 자,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맹자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지언이죠. 말을 잘 이해하는 거. 그리고 자, 길을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거, 그거 뭡니까? 바로 양기가 되겠죠. 두 가지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가 이제 부동심을 강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강조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심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부동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런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 이제 121페이지 좀 위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을 하고 쭉 해서 맹자는 여기 나와 있죠.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되는 거, 감각기관을 따라서 작은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큰 몸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큰 사람이 되는 그것은 바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라서 내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더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다 라고 주장한다. 맞는 게 되겠죠. 자, 맹자는 이제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자, 마음을 제대로 세우게 된다면 어떤다고 했어요? 바로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큰 몸을 제대로 세우게 된다면 이 큰 몸의 활동에 따라서 작은 몸의 실천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몸이 마음을 바로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맹자가 제시한 큰 몸과 작은 몸의 특징을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중요하겠죠. 별표를 쳐놓으시고 왜 그런다고 했어요? 바로 이제 큰 몸이 무엇인지 작은 몸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볼까요? 이제 큰 몸과 작은 몸의 특징 볼까요? 큰 몸 같은 경우에 마음이죠. 자, 마음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 인의예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라고 했었죠. 그것은 큰 몸이 되겠네요. 인의예지의 본성을 드러내는 게 마음, 바로 큰 몸이기 때문이죠. 자, 수동적이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부의 유혹에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수동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수동적인 특징 그거 뭐예요? 바로 작은 몸의 특징이 되겠죠. 수동적이어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외부의 유혹이 주어지게 되면 그대로 끌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윗견에 나타난 맹자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인과 소인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계속 나오는 말이죠. 자, 큰 몸을 길러서 우리가 대인이 되는 거, 작은 몸을 따라가서 이제 소인이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어떻게 수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타고나기를 내가 뭐 대인이다. 타고나기를 내가 뭐 작은 몸을 따른 소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더 수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대인, 작은 사람, 즉 소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자, 마음을 따르면 대인, 감각기관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선생님이 이미 다 체크를 해놨어요. 자,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물음에 여기 나와 있죠.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여기에 말을 하고 있죠. 자,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일 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부동심을 수양하는 방법에서 지연과 양기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바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죠. 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했죠. 슬픈 마음이 든다면 슬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너 왜 그러니? 하고 내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러면 마성 이렇게 입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죠. 4번을 볼까요?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이 아닌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이제 양기 설명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이제 큰 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바로 외부의 이제 어떤 유혹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라고? 바로 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다고? 바로 그 외부적인 유혹에 해당하는 기를 제대로 키우고 바로 좋은 기운이면 키우고 나쁜 기운이면 낮추는 그런 수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양기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작은 몸의 활동 결과는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얻을 수 없다. 자, 작은 몸의 활동 결과 여기 나와 있죠. 작은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어요? 바로 수동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했었죠. 그러기 때문에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이 주어진다면,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주어진다면 내가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저거 먹고 싶다 한다는 거야. 외부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야. 외부의 영향을 받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전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제약을 따르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저걸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해서 다른 사람 걸 훔치더라.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할 수가 없죠. 왜냐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에 빠져서 하는 행동은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사회적 규범 같은 것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만 내가 진짜 먹고 싶다고 하는 입의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죠. 외부의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이제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윗글의 풀자가 글을 쓰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자, 기읍과 미음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볼까요? 우선 이제 이 글의 서두에 제일 처음에 중심 문장을 배치해서 글의 초점을 뚜렷히 하는 것이 좋겠어. 자, 글의 중심 문장이 배치가 됐나 볼까요? 자, 한 개는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이게 중심 문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오히려 뭐 부동심,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문단에선 중심 문장이 되겠죠. 부동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요. 자, 그러니까 바로 글의 서두에 중심 문장을 배치해서 글의 초점을 뚜렷히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게 되겠죠. 2번을 볼까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상적인 내용에는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다.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추상적인 개념 뭐예요? 바로 부동심이라고 하는 개념, 추상적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상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동심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예시의 방식을 들어서 이제 현명한 상비의 예를 들어서 부동심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맞는 방법이 되겠죠. 자, 글의 중간에는 질문을 던져.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있었죠. 이 글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문답법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질문을 던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지. 자, 이 뒷부분이 틀렸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지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왜 그러는 것일까?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매니아가 이제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다. 자, 요것을 바로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자,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다른 감각기관의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답법을 쓴 것이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다면 바로 이제 디귿과 같은 건 맞는 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리을을 볼까요?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거야. 자, 주요 용어 바로 뭡니까? 큰 몸과 작은 몸에 대해서, 그리고 큰 사람과 우리가 작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대조의 방식을 써서 설명함으로써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하나는 뭐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큰 몸은 뭐 능동적이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의미를 대조되게 설명을 함으로써 더욱더 그 특징을 잘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방식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니은과 리을 부분이 되겠죠. 이거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바로 이것을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냥
우리가 이제 윤리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오죠. 이제 순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맹자와 다르게 무엇을 바로 주장을 했습니까? 바로 성악설을 바로 주장을 했죠. 우리가 맹자는 성선설, 이제 본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다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순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을 쬐어 바로잡아야 곱게 되고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구부러진 거, 원래 무딘 칼들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곱게 되고 날카로워지게 된다라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이 사람의 메인 주장은 이거죠.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사람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순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스승과 예의를 통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착하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승이 없다면 이제 편벽된 대로 기울어져 부정해질 것이고 이제 계속 악하게 될 것이고 또 예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의를 우리가 없다면 난폭해져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스승과 예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왕이 옛날에 성왕의 예를 들고 있네요. 성왕이 이를 위하여 예의를 일으키고 도를 세워. 그래서 성왕이라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 그래서 예의를 일으키고 도를 제대로 세워서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따르고 도리에 맞도록 한 것이다. 아시겠죠? 사람의 본성 악하기 때문에. 자, 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스승의 가마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수양을 하게 된다면 스승이 있고 그래서 학문을 쌓고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악한 본성을 수련을 하게 된다면 군자, 바로 성인이 되고 제 성정대로, 제 성정은 뭐예요? 성격의 원래 본성이죠. 그게 뭔데? 악한 거죠. 악한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바로 소인,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스승과 예의를 통해서 수련을 통하게 되면 바로 큰 사람인 바로 군자가 되고 이제 올바른 착한 본성을 지닌 아주 군자로 변하게 되고요. 악한 본성을 그냥 그대로 냅두게 된다면 예의 같은 것도 갖추지 않고 스승도 없다면 그냥 악한 본성 그대로 따르는 소인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디서? 이 보기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하고 위글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순자는 맹자처럼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순자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왜?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맹자처럼은 아니죠. 맹자는 뭐 스승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 우리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죠. 자, 순자는 맹자처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태도를 중시했군. 자, 순자가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 여기 나와 있어. 이 그래서 안 나와 있죠. 순자는 안 나와 있고 맹자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을 중요시했던 거 맞죠? 3번을 볼까요? 순자는 맹자처럼 사회 규범을 따라야 군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군. 자, 맹자처럼이 아니라 순자의 생각이죠. 순자가 어떻게 되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 규범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죠? 규범을 따르면 여기 나오죠? 규범을 따르고 도리에 맞게 하게 된다면 선하게 변하는 바로 군자가 될 것이다. 이건 순자의 생각이지 맹자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맹자의 글에 나와 있지 않았죠? 자, 순자는 맹자와 달리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선설 착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한 것은 4번이 되겠죠. 5번을 볼까요? 순자는 맹자와 달리 타고난 본성을 발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군. 자, 순자는 맹자와 다르게 타고난 본성을 발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타고난 본성이 뭔데? 순자가 생각하기엔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소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스승과 학문을 쌓고 예의를 통해서 수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는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맹자는 어때? 타고난 본성을 잘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타고난 본성이 착하니까 착한 본성을 잘 발현시키는 그 큰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맹자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문맥상 A와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자, A는 무엇입니까? 자,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라고 했죠. 그럼 외부의 힘에 지배되지 않고 맞는 게 되겠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게 되겠네요. 자, B를 볼까요? 이거 맞는 이라고 돼 있네. 자, B 부분을 볼까요? 자,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시키는 일을 맡는, 그렇지, 주관하는,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그 일을 맡고 있는 맞는 게 되겠죠. 자, 3번을 볼까요? C는 이제 홀리지. 자, C 부분을 볼까요? C는 어느 부분에 나와 있나? 여기 있죠. 미혹되지 않고. 자,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미혹했을 때 혹이라는 게 바로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홀린다라는 거 맞는 게 되겠죠. 자, D는 이제 바뀌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D 부분을 볼까요? D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자,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추동.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추는 한자로 밀추자예요. 밀다, 밀다. 그러니까 그네를 미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밀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밀려 나간다. 그리고 동을 움직이는 거야. 밀려서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를 타게 된다면 뒤에서 사람이 툭 밀어서 그네가 이렇게 탁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탁 앞으로 간다고,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고. 이것을 추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죠. 바뀐다라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탁탁탁 나가는 게 추동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에 볼까요? 2는 뭡니까? 자, 하늘이 주게 돼, 하늘이 준, 그렇죠? 하늘이 준 것을 우리가 부여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이라고 바꿀 수가 있네요. 하늘이 준 것이다. 이제 여기에 준은 이제 기부했다라는 겁니다. give to 이렇게 했다라고. 자, 그다음 주관식을 볼까요? 자, 윗글에서 맹자가 제시한 부동심의 수련의 방법 두 가지를 찾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자, 부동심을 수련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맹자는 바로 지연의 방식과 바로 양기의 방식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지연과 양기를 적어주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 다 끝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최종으로 내가 다시 한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맹자가 말한 부동심, 맹자가 이제 부동심이라는 개념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죠. 자, 부동심은 뭐였어요? 한자가 이거 마음, 심자, 동을 움직일 동자, 부는 아닐 부자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시겠죠? 자, 외부의 힘이나 조건, 이게 유혹이죠. 유혹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제 마음이 동요, 움직이지 않는 것. 자, 부동심을 중시했다라고 했죠.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시키는 거, 인간의 선한 어때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본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동심이죠. 그래서 자, 마음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나 어떤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 외부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려서 선한 본성이 바로 뭐예요? 인의예지를 제대로 이렇게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우리가 부동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동심을 수련하기 위해서 그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지언, 말을 잘 이해하는 거. 그치? 자, 양기, 바로 뭐예요? 기운이에요, 기운. 수양하는 거. 수양하고 기운. 그러니까 수양을 하는 거예요, 기운을. 그래서 기를 잘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말 같은 경우에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또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다른 것에 의해서 미혹, 홀리지 않고요.
다른 거 어떤 거 외부의 유혹에 홀리지 않고 부동심에 잘 도달할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바로 양기죠. 자, 기운을 수양하는 거. 자,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바로 마음이 지향하는 바, 그러니까 큰 몸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은 뭔데? 이거 감각기관을 따르는 작은 몸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작은 몸의 행동은 바로 큰 몸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고 어때요? 바로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이게 외부의 유혹이 되겠죠. 그런 게 뭐라고? 바로 기라고요. 그에 의해서 우리가 작은 몸이 따라가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해야 된다. 좋은 기운은 내가 키울 필요가 있고 나쁜 기운, 바로 감각적인 욕구나 육체적인 충동 같은 외부의 유혹은 좀 낮춰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수련인 거야. 이렇게 수련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몸과 작은 몸 이거 있었죠.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바로 우리가 계속 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죠? 큰 몸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뭐 큰 사람이 된다. 작은 몸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뭔다? 작은 사람이 된다. 라고 했죠. 큰 사람은 뭔데? 바로 큰 몸, 즉 마음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외부의 자극에 이끌려서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에만 이끌려서 감각기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작은 몸을 따르는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맹자가 결과적으로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따르면 큰 사람, 감각기관을 따르게 되면 작은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큰 몸과 작은 몸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큰 몸은 마음에 대응이 되고요. 작은 몸은 감각기관에 대응이 되고, 자, 우리 작은 몸은 특히나 다른 것에 외부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왜 그런다고 했어요? 왜 행위자가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교과서 122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왜 그런다고 했어요? 122페이지가 아니라 121페이지네요. 1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감각기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죠.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었죠. 법적인 제약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몸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위자가 전적으로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큰 몸은 볼까요? 외부에 의해서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밀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 바로 인의예지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마음이라고 했었죠. 자,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어떤 특징? 바로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능동적이라는 거야. 마음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임과 수양에서의 과제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뒷부분에 이제 12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거 설명하고 있었어요. 매진말 부분에서. 자, 악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라고 했죠. 자, 마음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큰 몸이 제대로 서게 된다면, 선한 보성을 그대로 잘 드러낸다면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5가지의 감각기관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잘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된더라. 그래서 특히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감각기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하고 막 남의 거를 막 뺏어서 막 먹는다면 그 입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입과 연결된 마음을 탓하는 것이다.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탓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게 지향이야. 마음이 어떤 곳을 향하느냐, 바로 선한 보성을 향하는 거, 이것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리지까지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